거울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외출 준비를 마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도 골라 입고 그런데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처지는 그 순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초라한 것 같고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뭔가가 빠진 느낌. 그게 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귀티는 가진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귀티는 살아온 방식에서 옵니다. 그리고 살아온 방식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도 그 귀티가 이미 있습니다. 다만 꺼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잘 입은 것도 아닌데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품 하나 없이도 왠지 격이 느껴지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세를 바르게 하게 되는 그런 사람. 살다 보면 한 번씩은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비결을 4가지로 나눠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 거울 앞에서 느끼는 것이 달라지실 겁니다. 한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인천에 사는 70살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삽니다. 연금은 나오지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옷은 주로 재래시장에서 사고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합니다. 외모만 놓고 보면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 말이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무언가 부탁하기 편하고 말을 걸기 쉽고 헤어질 때 왠지 아쉽다고. 그 이유를 아파트 주민들이 오래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결국 나온 답이 이겁니다. 이명자 씨는 한 번도 남의 말을 가볍게 들은 적이 없다는 것.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추고 끝까지 듣는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말의 품격입니다. 이명자 씨한테는 한 가지 오래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하던 일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눈을 맞춥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전에 딱 한 박자 쉽니다. 그 한 박자가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짜로 듣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만듭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을 곁에서 오래 관찰하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이분들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를 해도 이상하게 오래 남습니다. 반면 말이 많은 사람 옆에 있다가 일어서면 정작 기억에 남는 말이 없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심리학에서 오래 연구된 개념 중에 말의 가중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도 자주 들으면 무게를 잃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10번 건강 챙겨라 하는 사람의 말보다 한 달에 한 번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해주는 사람의 말이 더 깊이 꽂힙니다. 말의 무게는 횟수에 반비례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살아온 날들이 길수록 하고 싶은 말도 많아지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말이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이명자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지 않은 것에 대해 먼저 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웃 며느리 이야기가 나와도 아랫집 손자 이야기가 나와도 곧바로 평가하거나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누군가를 향한 뒷말로 흘러가면 이분은 억지로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화제를 부드럽게 돌리거나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분이 자리를 뜬 뒤 사람들은 그분 흉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명자 씨는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데나 칭찬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것만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 중에서 듣는 사람이 기분 좋아졌을 말이 몇 마디나 됐는지 조용히 한번 세어보십시오. 말은 공기 같아서 흩어지고 나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티 있는 사람들은 말을 내보내기 전에 딱 한 번 멈춥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품격이 됩니다. 말이 품격을 만든다면 그 말을 담는 그릇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비결은 몸짓 속의 여유입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전에 몸을 먼저 읽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인상 중에서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목소리 톤, 표정, 자세, 몸짓에서 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쫓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앉아 있어도 안정적이고 걸어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정은 억지로 웃지 않고 시선은 어디 먼 데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분들은 평생 급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 짓고 아이들 챙기고 일 나가고 돌아와 또 집안일하고 늘 다음 할 일을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 몸에 배었습니다. 앉아도 긴장해 있고 걸어도 어딘가 쫓기는 느낌이 납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은 느낍니다. 여유는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걸으려 하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여유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올까요? 뜻밖에도 아주 단순한 데서 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도 TV를 켜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그냥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몸 안에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여유가 됩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이것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실제로는 감정을 정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며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그 시간이 게으름이 아니라 사람을 더 깊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귀티나는 어른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비어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 돌아봄이 표정에 깊이를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딱 10분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 10분이 얼굴에 쌓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무리 여유로워도 마음 안에서 자신을 조용히 갉아먹는 것이 있다면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세 번째 비결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낮추지 않는 것. 잠깐 이 말을 들으시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겸손을 미덕으로 배웠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손을 내저어야 하고 잘 됐다고 해도 뭐려 별거 아닌데요 라고 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도 죄송해요 이런 걸 부탁드려서라고 해야 예의 바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습관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진짜로 낮추는 습관으로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이지만 속으로는 스스로를 별것 아닌 존재로 느끼는 것. 나는 이 나이에 뭘 해도 늦었어. 나 같은 사람이 뭘.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조용히 쌓이면 그게 표정에 나옵니다. 자세에 나옵니다. 목소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묘하게 쪼그라든 인상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비싼 것을 들고 다녀도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의 눈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자기 개념 명확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를 뜻합니다. 이 명확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리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행동하며 관계에서 자신감 있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이 명확성이 낮은 사람은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지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로 재려고 합니다. 귀티나는 어른들은 이 자기 개념 명확성이 높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를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라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75살 최봉재 씨가 있습니다. 평생 택시 운전을 했고 퇴직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삽니다. 형편이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어르신이 최봉재 씨한테 대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택시 기사 출신이 뭘 안다고. 그 말이 자리에 꽤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들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최봉재 씨는 잠깐 그분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나라 구석구석을 다 다녀봤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경로당 사람들이 최봉재 씨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면 다들 듣게 됐다고. 최봉재 씨한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남이 뭐라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낱말에 크게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게 자존입니다. 자존은 자만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잘한다고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겪어온 것들, 참아온 것들, 버텨온 것들, 포기한 것들, 그 안에서도 끝끝내 지켜온 것들. 그것들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자존입니다. 실천으로 바꾸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십시오. 아이고 뭐료가 아니라. 비판을 들으면 생각해보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흘려보내십시오. 의견이 다를 때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조용히 말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말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시선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 살아봤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게를 대신 질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자존이 안에서 나를 지키는 힘이라면 관계는 밖에서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삶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관계를 소중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귀티나는 어른들은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가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동시에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약 80년간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한 식습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아는 것이 아니라 깊고 안전하게 연결된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과 깊이 지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곁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채워지고 어떤 사람은 곁에 있을수록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이걸 나이 들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이 나이에 새 사람 사귀기가 어려우니까. 인연을 끊는 게 미안하니까.
그냥 습관처럼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찜찜한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있는 동안은 웃는데 헤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과의 자리가 끝나고 나서 오늘도 저 말을 왜 했지라는 후회가 남습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늘 조금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한 시간을 누구와 함께 쓰느냐가 남은 삶의 표정을 만듭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활기가 납니다. 특별히 뭔가를 해준 것도 아닌데 그분 곁에 있다 오면 오늘 저녁이 조금 더 풍요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분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관계에 더 정성을 들이십시오. 먼저 연락하고 작은 것도 챙기고 말 한마디를 해도 진심으로 하십시오. 귀티나는 어른들의 관계를 보면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수의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그 깊이가 삶의 표정을 만듭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대화가 풍요롭습니다. 웃음이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관계를 고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결국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을 더 잘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살면서 모두 갖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말의 품격을 갖추는 것, 몸짓에 여유를 담는 것, 스스로를 함부로 낮추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하게 고르는 것.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는 동안 조금씩 쌓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가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나누는 말 한마디에서,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자세에서, 이번 주 만남에서 돌아오는 감각에서, 충청도 청주에 사는 72살 박정순 씨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50년 가까이 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웠고 남편도 오래전에 보냈습니다. 지금은 가게를 딸에게 넘기고 혼자 소박하게 삽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박정순 씨가 시장 골목에 나오면 왠지 그 골목이 따뜻해진다고. 누가 말을 걸면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맞추고 돌아갈 때는 꼭 등을 한번 두드려주고 좋은 일 있는 사람 옆에서는 같이 기뻐하고 힘든 사람 곁에서는 말없이 잠시 함께 있어줍니다. 박정순 씨한테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해요. 그것만 생각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남 보란 듯이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눈빛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 하루들이 쌓여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서 귀티가 납니다. 귀티는 가진 것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살아온 방식이 만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는 지나온 삶이 새겨집니다.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데만 다닌 사람의 얼굴이 반드시 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생을 해도 부족한 날들을 보냈어도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품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이 이미 당신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얼굴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품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품격, 몸짓의 여유, 자존, 그리고 관계를 고르는 눈. 이 중에서 지금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시겠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댓글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함께 걷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